자, x에 대한 서로 다른 두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 개도 안 되고 하나. 그럼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보통 x 대신에 그냥 놓고 풀어도 되지만 뭐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x 대신 알파를 대입하죠. 그럼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2는 0. 이쪽은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2는 0. 위에서 아래를 보통은 빼죠. 빼게 되면 얘가 지워지고 얘도 지워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빼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알파 제곱이 되고 이쪽은 빼게 되면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잖아요. 근데 음수를 빼내게 되면 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와요. 이렇게 부호 정리하고 조금만 더 하시면 그 공통부분이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건 인수분해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세 개가 0이 됐어요. 첫 번째 앞이 0이 되는 조건은 a, b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0인 거고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1인 거죠. 알파 값이 0 아니면 알파 값이 1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 뜻이지. 그럼 첫 번째 a, b가 모두 같다고 칩시다. 근데 보면 a, b가 모두 같으면 b 대신에 다 a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똑같아져요. 같은 3차 방정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예, 서로 같아지겠다. 서로 같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알파가 0인 케이스 봅시다. 알파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 자체부터 말이 안 돼요. 알파에 0, 알파 x 값이잖아요. 그럼 x에 0 집어넣은 뜻인데 0, 0, 0 집으로 없어져서 2가 0과 같다라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죠. 그럼 얘도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알파 1 대입하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이거밖에 안 남았죠. 이 조건 우리는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잖아요. 알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시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1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좀 많이 보던 거죠. 오메가의 성질할 때 했었던데 오른쪽에 있는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오메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그때 A, B, C, D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쪽 조건을 1번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1번에서 알아냈으면 꽤 많았죠. 이 문제 쓰이든 안 쓰이든 다시 한번 복습 내용으로 어떤 식을 3번 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1 위에 3을 붙이면 되죠. 그럼 인수분해하는 결과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이 되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1 또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근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허근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허근이 2개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그 x값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로 부른다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 서로 켤레값을 근으로 갖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쭉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x가 오메가니까 이 식 자체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며 더불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같이 세트로 익히셔야 돼요. 가끔 오메가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가 오메가 값은 얘를 만족하는 근이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역시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오메가의 고차식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죠. 오메가의 3차 이상의 식에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쓰이게 되고 아래 있는 식은 차수가 연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연속 차수인 문제거나 아니면 등식을 변형하는 문제. 등식 변형.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네. 등식을 변형할 때. 등식을 변형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같다거나 아니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뭐 마이너스 1과 같다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오메가 제곱, 너무 오메가 제곱만 하니까 오메가는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등식 변형할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쓰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게 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마지막 위에 있는 식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요. 다시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반은 다시 오메가 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서로 같아진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앞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파트에 x 세제곱은 1 혹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할 때 그때 오메가에 대해 성질할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문제랑 이 내용과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 3차 반응을 만족하는 오메가 성질이 이제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허근인데 이걸 3차로 풀어서 조립제법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과연 이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돼. 왜 3번 곱해 27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3번 곱해 27인가?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죠.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보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이거든? 그치? 그럼 양변을 이거를 3의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에 3의 세제곱 분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1이 되고 왜 굳이 이걸 3의 세제곱 나눴는지를 이제 느낌상 확 와야 돼요. 1이 온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세제곱은 1 이런 느낌 올 때 그 세제곱 밑에 있는 값이 지금은 오메가인 거거든. 왜? 이 식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세제곱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근데 지수법칙에 따라 분모도 세제곱, 분자도 세제곱이면 분모와 분자를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제곱해도 같죠? 이게 1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 꼴이 나왔잖아요. 이 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실근은 어차피 실수값은 우리는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허근이니까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중에 이 값이 1이었던 거는 배제하고 이건 1이 되게 되면 이 값이 실수로 나오잖아.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이 값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여야 된다고 그러죠. 아까 말했잖아. 이거.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지금 모양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어떤 식으로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여기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되거나 아니면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면 1이 되거나 였었어요. 그러므로 보나마나 그럼 세제곱 밑에 있는 3분의 x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되거나 아니면 3분의 x 플러스 1이 오메가 바가 되거나 이겠죠. 우리는 두 허근을 오메가로 나타내는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은 x입니다. 알겠죠? 이 방정식 근은 x잖아요. 그럼 x라는 근을 오메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3 곱하고 넘기게 되면 x는 3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서는 넘기고 오메가 그러니까 넘기면 3 넘기고 마이너스 플러스 1 넘기면 3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저 두 개 중에 하나이겠지 어딘가에?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인데 저기는 오메가로 표현되는 얘는 오메가 바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아까 여기 있었어요. 이 부분. 오메가 바는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가 같으므로 여기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고 해서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3 가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요렇게 두 개의 오메가로 표현되어 있는 근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순서상 이게 순서대로 만약 이게 A고 얘가 B가 되면 얘가 C고 얘가 D가 될 텐데 만약 얘가 C고 얘가 D가 되면 얘가 A와 B가 될 겁니다. 순서를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알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죠? 그냥 곱셈에서 더하라는 거기 때문에 곱셈과 덧셈이라 사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얘네들 곱해서
더한 값과 얘네들을 곱해서 더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가 3 그러면 B는 저절로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렇다면 C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리가 왜 이 모양이죠? 미안합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A가 이쪽에 있는 오메가 값인 마이너스 3 그럼 B는 마이너스 4 그럼 C는 3 D는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어차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을 더하나 이렇게 두 개 곱한 값과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값을 더하나 어차피 앞뒤 순서가 바뀐 거지 답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바는 없다는 얘기야. 조건 자체가 곱셈과 덧셈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더하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한 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정답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 이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넘어오는 이 노란색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듯해요. 또 제일 전개에서 뭐 3차를 조립제법 풀기는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곱, 제곱. 자,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 3개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안 풀어본 것 같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배웠지만 개수가 3개여야 된다라는 푼 것 같은데요? 네가 기억나는 건 부등식에서 했을 겁니다. 다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이다. 뭐 이런 건 푼 적이 있는데 방정식을 풀었는데 더군다나 2차 연립방식을 풀었는데 답이 저렇게 3개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죠. 그럼 2차와 2차 연립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윗게 인수분해 되네요. 위에 게 첫 번째 조건.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걔가 0이 된 거니까 첫 번째 조건 x는 y랑 같다라는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x는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조건. 뭐 y는 마이너스 x랑 같다. 뭐 이런 조건. x를 쓰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밑에다 대입합시다.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죠. x 정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써집니다. 이쪽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3x 플러스 a는 0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아니죠? 넘어간 거니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돼요. 두 개씩이 나왔죠? 이거를 가라고 합시다. 이 식을 얘를 나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해가 나오는 x값과 여기서 해가 나오는 x값 각각 총 일반적으로 4개 나오죠? 여기 x값 뭐 알파 베타 여기 x값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델타라는 기호를 잘 모르긴 한데 어차피 이걸로 쓸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총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근 2개, 여기 근 2개, 여기 근 2개. 그럼 여기 x값 2개 나오면 y값도 2개 나오겠죠? 여기 x값 서로 다른 또 2개 나오면 또 y값 2개 나올 겁니다. 그럼 총 몇 쌍의 해가 나오냐면 4쌍의 해가 존재해. 근데 문제는 3쌍의 해가 3쌍이 존재하길 원하잖아. 그럼 결과도 무슨 말이냐면 이 4개 중에 하나가 겹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 4개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근이 한 개, 두 개, 겹치네? 여기까지면 세 개. 그럼 알파일 때 Y값, 베타일 때 Y값, 감마일 때 Y값 하다 보면 세 쌍의 해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각각의 방정식에 하나가 공통근이 돼야 돼요. 그럼 공통근 배웠잖아. 앞쪽에서. 공통근의 성질.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다.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다. 위에서 아래를 뺀다. 뺐더니 마이너스 6알파는 0. 따라서 알파는 0. 얘네가 공통근을 갖는다면 근이 3개가 나오긴 할 텐데 그때 공통근은 알파 값 0이 돼야 된다. 됐어요? 근 하나가 0인 상태입니다. 됐니? 그럼 3개 근 중에 x값 하나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겹치는 공통근이죠? 이게 공통근이에요. 됐지? 그럼 x가 0이면 y는 0이겠죠? 그렇잖아요. x에 대해 여기 있는 식이든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든 x에 0 집어넣으면 저절로 y도 0이 되고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0인데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럼 0,0이라는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a값을 구하는 거니까 x와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a값도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답일까 했더니 뒤에 모두라는 말이 붙었어요. 모두면 왠지 짠하죠? 이게 하나가 아닌가 본데? 그럼 뭐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맞잖아. 앞에 2개, 뒤에 2개. 적당히 하나 겹쳐서 근 3개. 뭐가 더 있다는 얘기지? 아까 승준이 얼핏 얘기했어요. 중근. 그치, 중근. 이번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첫 번째 이걸 풀었던 이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은 앞쪽에 있는 가에서 근이 알파, 베타, 예를 든 겁니다. 뒤에 있는 나에서 근이 알파, 감마, 이렇게 서로 공통근이 존재하는 케이스였던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가가 중근을 갖는 겁니다. 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x값이 앞에서는 중근 하나 나오겠죠? 뒤는 x값이 2개 나오겠죠? 그럼 근이 몇 개냐면 x값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x가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면 y값도 서로 다른 3개가 세 쌍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 쌍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나가 중근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더 풀라는 얘기죠. 상황은 비슷하지만 식을 두 가지를 더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얘부터 먼저 정리해 본다면 가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거 중근 가지려면 뒤에 뭐 붙어야 되죠? 원래는 판별식 써야 되지. 근데 이 정도면 숫자 워낙 쉽잖아. 뒤에 뭐 붙어야 완전 제곱이 돼요? 저기는 뒤에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뒤는 여기다 a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앞에는 중근을 가졌고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x는 판별 써도 괜찮은데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을 구하면 짝수항이니까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 루트 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맞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네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저절로 얘는 얘가 앞쪽이 중근 하나 그 다음 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근이 x값 1이라는 중근이 나오고 그럼 x값 1에 맞는 y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도 x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에 맞는 또 y값이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럼 앞쪽에 한 쌍, 뒤쪽에 두 쌍, 총 세 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 거, 이 부분. 이번엔 나가 중근일 때겠죠. 나가 중근? 근데 얘도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나가 중근. 이것도 원래는 판별 써야 되지만 이건 사실 이 정도는 쉽잖아. 뒤에 뭐 와야 돼요? 플러스 4. 플러스 4가 오려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한번 혹시 모르니까 얘도 집어넣읍시다. 얘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오죠. 그럼 x값 중근 하나에 y값도 겹치는 근 하나. 한 쌍이가 나올 테고. 그럼 이쪽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돼요.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게 되면 x는 a분의 1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죠? 3i.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건 조건이 뭐예요? 아까 우리랑 분명히 말했던 거는 중근하나 서로 다른 두 질근이 돼야 뭐가 발생하죠? 셋쌍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는 중근이 발생했어, 나에서는. 근데 가해가 중근이 아니고, 아니,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A 값은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최종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A 값이 정의가 되겠네요.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뭐 상황은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와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의 마지막은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2차 부등식 2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범위 찾고 공통범위 없으면 해가 없다고 말하시면 하시면 되겠죠.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제 직접 문제를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실근의 모호와 실근의 위치는 내용이 좀 어렵고 상황상 교과서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없으면 2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앞쪽 거부터 먼저 설명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뒤쪽 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연립부등식이죠. 그냥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 2개를 가볍게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거 인수분해. x-2,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 거 인수분해. x 플러스 2, x-1, 0보다 크다. 그럼 위식을 만족하는 범위는 사이값, 2차 식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이상, x는 2 이하. 밑에는 2차 부등식 0보다 크니까 큰 작자. 큰 값 1보다 더 커지고 또는 작은 값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죠. 테스트 준비하셔서 월요일날 테스트를 볼 테니까 네, 1단원이랑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2차 부등식 앞쪽 아니요, 여러 가지 방정식 합시다. 아니, 1단원 하세요, 그냥 1단원. 1단원만 해. 이거는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직 충분히 연습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1단원만 있죠. 이 교재 1단원. 어딘지 아시죠? 이 교재 1단원 몇 페이지까지예요? 그때 선생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교재 1단원이면 몇 페이지? 응? 66? 116까지 1단원이에요? 그렇게 많아? 네, 52까지 하세요. 116까지 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준비가 네, 52까지 거기까지만 시험 준비해 오시고 자, 이제 이거 마무리 합시다. 정리.
숫자가 지금 4개 나왔죠? 작은 순으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그 다음 1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그죠?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저기죠? 답은 1보다 크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2개 쓰는 거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2x제곱 이거 하나, 그 다음은 2x제곱 12x 이렇게 순서에 매겨져 있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2개를 아까 이런 패턴대로 똑같이 문제 푸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봅시다. 3번은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24보다 작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4칸보다 작으려면 오른쪽 24칸, 왼쪽 24칸. 이 사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절대값이 24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24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똑같이 이렇게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혹시 좀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을 집어넣어서 근을 무리수로 구하세요. 그 대략적인 그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라 혹시 근이 인수분해 안 돼도 근해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법은 앞에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한테 맡겨놓을 테니까요. 여기는 이제 단순 계산이라. 자, 요 문제 별표 칠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연립부등식을 그냥 내기에는 좀 약간씩 밍숭맹숭하든 그냥 계산 2번 하는 거 빼놓고는 딱히 뭐 대단할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제 미지수를 박아놓고 문제를 조금만 한 단계 더 꼬아놓은 상태로 보면 되겠죠. 근데 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 있는 식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했었어요. 문자가 나온다고 당황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하세요. 해서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는 거고 문자여도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어요. 됩니다. 얘는 2, 여기 a 곱하면 2a 곱해서 더하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x 그럼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밑에는 일단 둘째 치고 첫 번째 해를 구해봅시다. 큰 작작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테고요. 근데 밑에 게 애매해요. 밑에 게 이건 a가 2보다 크냐 작냐가 문제 조건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 a가 2보다 크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x가 2보다 크니까요. 2보다 크다.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만약 2보다 작다면 2가 더 크다면 그럼 사이값은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a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선생님 a와 2가 서로 같은 건 안 합니까? a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같으면 x-2의 제곱이 되고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겹쳐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나머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복잡할 때는 확실한 그림부터 먼저 그리세요. 어쨌든 변함없이 위에 있는 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확실한 범위를 그려두시고 그리고 밑에 걸 끼는 겁니다. 근데 2는 확실히 어디 있냐? 2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2는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 2가 있을 겁니다. 2. 됐지? 근데 위에 있는 케이스를 보세요. x가 2보다 크고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어딘가 A가 있겠죠. 이렇게 A.
그럼 여기서 겹치는 건 여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2보다 크고 x는 a보다 작다. 이런 꼴의 답이 나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꼴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구나가 되죠. 이 케이스가 아닌가 봐가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그럼 밑에 케이스. 이번에 a가 2보다 작아서 a가 왼쪽, 2가 오른쪽. 그럼 2가 여기 있고 2보다 작은데 잘 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 지울게요. 이거 써놓으면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2가 오른쪽, A가 왼쪽인데, A가 이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면 돼요, 안 돼요? 여기가 겹치잖아, 그러면. 여기가 겹쳐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답이 아니겠지? 그럼 어떤 모양의 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 여기쯤 A가 있다고 칩시다. 대충 잡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거든요. 대충 여기.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돼서 답을 쓰라면 1 이상 x는 2 미만. 답이 딱 맞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해는 미리 나와 있었으니까 결론은 A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A가 어디로 내려와 줬어야 되는지 그 A의 위치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대충 눈치 깠잖아요. 어떤 눈치를 깐 거죠?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혹시 A가 좀 더 왼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더 왼쪽 어디까지? 더 가다가 혹시 여기서 이렇게 막 내려온다면 그럼 여기도 겹쳤겠죠. 그럼 해가 여기 두 군데서 해가 나왔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리고 1보다 작은 쪽. 됐니? 근데 그때도 말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는 꼭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붙는다고. 등호가 붙는다고? 이걸 이 문제를 잘 채야 돼. 등호가 붙는다고? 헷갈리니까 그림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드릴게요. 원래 이 정도까지 그리면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긴 한데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말했죠?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확실한 범위야. A는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아지면 안 되고 1보다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내려와 줘서 A의 범위가 저렇게 만들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가 겹치는 범위가 된다는 맞는데 혹시 이거는 안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되나? 혹은 이거는 안 되나? 이걸 고민해야 돼요.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안 되지. 커야 돼. 같은 건 되는지 고민하는 거고 1보다 크면 안 돼요. 1보다 크면 여기만 겹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은 건 안 되나?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잘 봐. 잘 봐야 돼. 헷갈려. 여기 색칠돼 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는 1 색칠돼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그리는 요 범위가 2보다 작아요. 근데 이 케이스를 지금 부른 거야. 쭉 가고 왼쪽에 있는 범위가 A인데 A가 어디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A가 마이너스 3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림 좀 헷갈리나요? 그림 좀 헷갈립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내려와서 A가 마이너스 3 위치에 같이 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3 같은 위치로 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인 거는 확실하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이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지. 흰색은 마이너스 3을 가졌지만 빨간색은 마이너스 3을 안 갔잖아. 위치로 내려왔을 뿐이지 그건 내 땅이 아닌 거야. 이해됐니?
예전에 이거 너무 문제 어려워지니까 기본을 자꾸 헷갈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등식 해를 구할 때, 이런 거 한 적 있었잖아요. 어떤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야. 근데 어떤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그럼 이렇게 돼. 그럼 두 범위에 겹치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 없는 거라고. 여긴 이 그림은 마이너스 3이 겹치는 게 아닌 그림이잖아. 그렇잖아.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좀 똑같은 그림이잖아,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3이 안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야.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A에 여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과 등호가 붙는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냥 만약에 이 케이스는 이렇게 된 거라면, 답이 된다면, 그럼 이 케이스는요? 이 케이스는 또 상황상 따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려야 될 이 위치,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빨간색 그래프는 A가 1과 여기에 지금 2가 있었죠? 쭉 가다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A의 위치에 같이 A와 1이 같은 위치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1과 A가 같은 위치로 되게 되면 답이 이렇게 써지나요? 답이 이렇게 써지지 않고 어떻게 써져요? 이렇게 써지잖아. 여기가 겹치는 건 맞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위치가 겹치는 게 맞는데 흰색은 1을 가졌지만 빨간색이 1을 안 가지잖아요. 그럼 1이 안 겹친다는 뜻이야. 그럼 범위에서 1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등호가 붙는 거는 잘못된 답이었다. 따라서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게 A의 범위가 돼요. 좀 헷갈리죠? 이건 미묘하게 많이 헷갈립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얘기했잖아. 이건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예전에 수업할 때 원래 어디 보세요? 어디 보냐면 이거 있죠. 봐봐. 지금 우리가 그리는 A는 여기는 이건 아까 안 된다고 이걸 그리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내가 그리는 범위는 날 때부터 딱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 이게 등호가 없잖아. 문제 조건에. 이 조건에 보면 등호 없죠. 얘는 날 때부터 백인이야. 위치가 그걸 옮긴다고 해서 백인에다 이렇게 색칠하게 되면 흑인이 되잖아. 색칠하면 안 된다고. 얘는 날 때부터 백인이라 색칠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수 여기에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여기 위치가 점에 찍혀있는 흰색인 마이너스 3에 여기 빈 동그라미인 A의 위치가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같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여기가 2였고 얘 A인데 A가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가 있다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3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같아졌다고 해서 자꾸 같아지면 같아진 거니까 등호가 붙으면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했듯이 처음부터 얘는 날 때부터 백인이네요. 절대 상황상 위치 같아졌다가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없던 색칠을 한다거나 있던 색칠을 지운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얘는 백인, 얘는 흑인.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 아닙니다. 이야기 편하게 설명한 거지. 네. 아셨죠? 자, 이 문제 근데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풀이할 시간을 드릴게요. 11-1번을 지금 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승준이가 지금 전혀 다른 답을 구해놨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셋 다 틀리고 승준이가 맞을 수도 있잖아. 물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1번은 인수가 어떻게 되죠? x-6 x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아래 거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내가 따로 할 건 없습니다.
원래 안 돼, 원래 이게 보통 전개돼 있죠? 그, 네가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인수분해 돼 있어요. 그럼 위쪽 거는 큰 작작이죠? x가 6보다 더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근데 얘가 문제지? 얘가 저 사이값일 텐데, 이게 답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x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거 아니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정해져 있는 게 맞는데 이거랑 연결될지 이거랑 연결될지는 이 답을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숫자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아는 것부터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 이렇게 그려져요. 이 범위. 자, 이 범위. 그 다음은 밑에 거는 색깔 좀 달리해서 얘를 먼저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5가 여기쯤에 있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도 작잖아? A가 여기 있겠네요. 여기. 그럼 겹치는 건 여기. 두 그래프가 겹치는 거 보면 저기죠? 그럼 답은 A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답이 써져야 될 텐데 전혀 답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이제 이걸 가죠. 이거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이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웁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A보다 작다. 근데 답이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렇게 나오려면 A가 이런 위치에서 적당히 내려줘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가 겹치거든요. 딱 흰색과 빨간색 겹치는 건 여기잖아요. 그럼 그 답은 위에는 조건처럼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위치. 그럼 여기 있는 게 A인데, 그렇죠? 내려왔을 때 위치가 A인데,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분다고 했죠?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번에 좀 간단히 갑시다. 만약 마이너스 3 쪽에 등호가 붙는다면이냐? 그럼 이쪽 동그라미가 1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겹치는 범위에 마이너스 3이 빠지겠죠? 아니, 겹치는 범위에 마이너스 3이 빠지겠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럼 그 얘기는 이쪽에도 등호가 붙이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쪽에 등호가 아니고 이쪽에 등호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점점 움직여서 1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빨간색 색칠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색칠이겠죠? 그럼 겹치는 범위는 파란색 말고도 이쪽에서 겹치는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안 겹치죠. 얘는 6이고 얘는 6이 얘는 포함됐고 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6이 겹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답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도 만족된다는 얘기니까 A 쪽에 등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게 정답입니다. 두 분이 맞추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아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죠? 조금씩 착각이 있으셨는데 잘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실력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분명히 미세하게 순간 착각이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안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풀어온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건을 잡기가 약간은 어색합니다.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 적은 있었지만 많이 안 했어요. 첫 번째, 보통은 둔각삼각형에 크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둔각삼각형의 되기 위한 조건, 이건 피타고라스 할 때 배운 적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 세 변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주어질 때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인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이게 둔각의 조건이죠. 같아지면 직각이거든. 작아지면 예각이고 커지면 둔각. 이거 기억나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둔각이 되려면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 내용은. 그럼 가장 긴 변을 찾아야 되죠. 가장 긴 변. 그럼 저기는 세 변 중에 누가 가장 깁니까? 그러면 x 플러스 3이 가장 길죠. 똑같은 x를 3 빼고 0 더하고 3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3이 가장 길어요. 거기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둔각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을 봤더니 답이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맞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연립분홍식이잖아요. 단어를 한번 배우시면서 떠올려보는 것도 또 요령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연립분홍식이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뭐가 빠졌지? 둔각 삼각형이긴 해.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뭐 100 정도로 줬어요. 나머지 두 변은 2와 3을 줬어.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지? 그렇다고 이게 삼각형이 될까? 아니, 이게 말이 돼? 2, 3, 100!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한 변이 너무 과도하게 길면 이건 둔각이고 나발이고 간에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져도 아무나 막 주어진다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때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지가 아무리 길어도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변의 합보다는 작은 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풀면 답이 안 맞고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된다. 얘네들이 연립해서 푸시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계산을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둔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중간에 한번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줬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 뭐 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할 때 잠깐 배우지 거의 쓰이질 않다 보니까 많이 까먹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일단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과 그 다음에 삼각의 결정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니 그걸로 식을 세운다. 2차 방정식, 저 앞쪽에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답니다. 뒤에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똑같은 k가 쓰이고 있는데 앞에서는 실근, 뒤에는 허근이에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 조건이 뭐였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D1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그럼 이번에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D2라고 합시다. D2 값은 0보다 작다. 근데 이게 쉼표잖아요? 같고,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마이너스 4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그게 0보다 커나 같다. 이 조건 하나나, 그다음 이 조건. 이쪽은 짝수의 판별식 씁시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반에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밑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K-6, K 플러스 2. 아래는 K로 묶죠? 한 개 두 개니까 K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K-8. 위쪽 거는 큰 작자.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는 K는 이게 사이값이죠? 0, 8이 각각의 근이니까 0보다 크고 K는 8보다 작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자. 숫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0, 6, 8. 칸 치지 마라. 뭐 이런 칸 치고 있는 애들이 있던데. 심심해? 뭔 칸을 치고 있어야 되나? 적당히 그냥 위치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범위와 이렇게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자, 겹치는 범위에 답을 쓰면 되는 거니까 6보다 커나 같고 x는 8보다 작다. 이게 실수 k 값의 범위이다.
실근의 부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방정식 근이 두 개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네가 둘 다 근이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근이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근이 얼마인지는 주어지지 않아요. 애매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건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랬을 때는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판별식도 써야 되고요. 두 근의 합도 써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써야 돼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 두 근이 모두 음수인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1번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2차 방정식 근을 구했어요. 근데 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였어요. 한 근이 플러스 1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3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두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게 되고 그리고 두 근을 합치면 양수가 나오고 두 근을 곱하면 양수가 나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두 근이 아니고 한 근 아닙니까? 서로 같은 두 근인 거죠. 근의 개수는 한 개지만 근이 같은 게 두 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고 두 근을 더하면 음수가 되고 두 근을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조건, 만약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을 알파, 베타 뒀을 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더해도 양, 곱해도 양까지는 이해가 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의 부호를 잡아주는 거니까. 근데 판별식은 왜 필요한 거지? 이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왜 굳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지? 얘네는 부호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필요하다고 치고 이 판별식은 왜 굳이 판별식을 써가면서 두 근 모두 양수인 조건을 성립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발레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만약에 알파의 값이 1 플러스 i예요. 베타의 값이 1 마이너스 i예요. 두 근을 더해보세요. 그럼 2라는 양수가 나옵니다. 두 근을 곱해보시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것도 2라는 양수가 나옵니다. 두 근을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죠? 그렇다고 두 근이 실수인가요? 그건 아니네요. 이런 반례가 있다 보니까 허수들을 적당히 조합하면 합쳐서 양, 곱해서 양이 만들 수 있지만 허수가 아닌 실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근을 만족하는 조건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두시는 겁니다. 지금 등호는 왜 두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근이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따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서로 같으면 판별식이 0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실근을 만족한다는 조건하에 둘 다 음수니까 더하면 음수일 테고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성립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마지막을 보세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아니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도 쓰고 합도 쓰고 곱도 쓰더니 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니까 왜 판별식은 어디로 가고 합은 어디로 간 거지? 합은 모르는 거기 때문이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가 양이면 하나는 음일 겁니다. 그럼 양과 음을 더하면 양인가요? 음입니까? 0인가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얘는 몰라서 못 쓰는 거고 그럼 판별식은 선생님 왜 안 쓰죠? 판별식은 비제곱만의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배웠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근의 보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거를 기억해서 보셔야 돼요. 두 근의 보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걔랑 똑같은 A분의 C의 부호도 음수가 돼요. 그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 둘을 곱해도 음수라는 게 이해됩니까? 다시. 두 근의 곱이 A분의 C지.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세 번째 조건을 풀고 있는 거거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를 갖는다. 알파와 베타 서로 다른 부니까 곱하면 음수. 그럼 알파, 베타 똑같은 A분의 C도 음수. C에서 A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인 C와 분모인 A의 부가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둘을 곱해도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여기는 AC 값이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면 AC 값은 음수가 되니 마이너스 4AC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근데 B제곱은 원래 0보다 커놨잖아요. 얘는 0보다 커놨고 얘도 양수겠죠. 그럼 둘을 더하면 당연히 판별시 0보다 커나갔다가 성립해요. 이해됐니? 판별시 0보다 커. 당연히 커.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판별시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판별식은 그냥 생략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뭘 굳이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립할 텐데 왜 굳이 두 번 쓰냐는 거죠. 안 쓰는 겁니다. 얘는 몰라서 못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쓸 수 있는 조건은 이 곱밖에 없다는 얘기죠. 곱하면 확실히 음수인 걸 확실하니까 두 근의 부가 다를 때는 곱만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14번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 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세요.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 잘 봐야 돼. 두 근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 말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등호를 붙여야 돼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음수 대신에 두 근의 곱은 양수.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만족하겠죠. 그럼 판별 씁시다.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를 끼고 제곱하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AC K 플러스 4. 제가 0보다 커 나갔다. 자, 분배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여기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인수분해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자, 2차식 0보다 커 나왔으니까 큰큰 작자 K 값은 5보다 더 커 나갔다. 또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가 되죠. 이 범위가 1번의 범위였고요. 두 근의 합, 이건 공식 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걔가 음수이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K 플러스 1, 걔가 음수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근의 곱, A분의 C, 걔가 양수이다. 그럼 두 근의 곱, A분의 C, K 플러스 4, 걔가 양수이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거는 1, 2, 3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판별식도 만족, 합도 만족, 곱도 만족이 돼야 딱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수직선에 이제 숫자를 써야 되죠. 제일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 5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죠. 대신에 마지막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셋 다 겹치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요? 셋 다 겹치는 범위? 흰색, 하늘색, 빨간색 모두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등호가 있어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옵니다. 셋 다. 2번은 쉬운 걸로 하겠죠. 두 근이 모두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딴 거 다 생략하고 이것만 쓰면 된다 그랬죠. 알파 베타. 그럼 A분의 C,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죠.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항 개수는 1,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가로 a 플러스 4. 그 다음에 x함수는 다 상수예요. 제가 상수. 그래서 a분의 c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0보다 작다. 두근의 곱은 음수이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a-6, a 플러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얘는 좀 간단히 풀리네요. 14-1과 14-2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두 문제를 푸세요. 14-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다른 건 알겠어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문제 흐름을 잘 익히려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봐야 되죠. 방정식이야. 근데 방정식으로 사실 문제를 못 풀게 만든 거예요. 저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리고. A가 너무 많고 A의 차수 너무 높고 이걸 방정식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근데 문제가 근을 구하라면 어떻게든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근의 부호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단원인 7근의 부호를 생각하는 겁니다. 두근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 판별식 생략, 합은 몰라서 안 쓰죠. 판별식은 생략. 합은 잘 모르겠어서 못 쓰는 겁니다. 확실히 얘만 씁니다. 라는 조건을 접근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좀 약간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판별식 생략은 당연하니까 어차피 그냥 아무리 조작해도 어차피 판별식은 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얘는 몰라서 못 썼는데 조건만 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가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근을 구했는데 어쨌든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건 확실하잖아. 하나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케이스의 숫자들을 말하는 거냐면 뭐 이런 케이스예요. 알파, 베타를 뒀더니 이거 마이너스 3, 플러스 3 뭐 이런 걸 말해요. 5,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0이 되는구나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뀌는 거죠. 몰랐던 거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근의 합은 0. 얘는 어떻게 써먹나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걔가 0. 방정식 푸는 거죠. 마이너스를 넘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따라서 a 값은 1 또는 4가 돼요.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음수. 알파 베타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걔가 음수. 2차 방식이죠. 인수분해 a-3, a-5 0보다 작다. 따라서 이게 범위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근의 곱이 음수인 동시에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위에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A 값은 4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에 대한 표현이 모호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분의 절대값보다 큰 거는 어떤 케이스에 예를 든 거냐면 이런 케이스에 예를 든 겁니다. 알파, 베타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려면 뭐 5, 예를 든 겁니다. 마이너스 2, 뭐 이런 예를 말해요. 아니면 마이너스 1, 4, 뭐 이런 예를 말하는 거죠. 알파가 됐든 베타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양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음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의 숫자의 크기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양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합의 조건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모에서 못 썼던 조건들을 이제 쓰게끔 문제가 유도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돼요. 네. 다시 앞으로 가서 348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게 단원의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아까는 여러분 신경을 안 쓰고 들으면 아까 단원과 지금 단원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단원이었고 이번에는 실근의 위치라는 단원이에요. 단원의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럼 얘는 뭘 말하냐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이긴 한데 그 실근이 얼마다 라고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뭐보다는 그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이 p는 어떤 특정한 숫자입니다. 두 근이 어떤 특정 숫자보다는 모두 크거나 아니면 두 근이 어떤 특정 숫자보다는 모두 작거나 아니면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 상수가 끼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내가 풀어야 될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근 모두라는 단어가 공통해요. 두 근 모두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세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이에요. 이걸 줄여서 얘네 둘은 그래서 줄여서 뭐라 쓸 거냐면 판, 축, 함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책에 써놓으세요. 저거. 판, 축, 함. 이건 뭐의 줄임말인가요? 그러면 판별식의 줄임말이고요. 축의 위치의 줄임말이고 함수값의 줄임말이에요. 판축함이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언제 쓰는지 알아야 돼요. 조건 자체가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그 두 근의 위치를 저런 식의 힌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두 근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 숫자보다는 큰 쪽에 있습니다. 두 근이 어떤 특정 숫자보다 작은 쪽에 위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 써야 되고 축의 위치 써야 되고 함수값 써야 돼서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저 세 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앞자를 따서 우리는 판축함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두 근이 모두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끼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판별식은 생략합니다. 아까 두 근의 실근의 부호할 때도 비슷한 거 있었죠? 두 근의 곱이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 생략, 합은 몰라서 안 쓰고, 그렇지? 그다음에 두 근의 곱만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와요. 얘는 판별식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략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 얘는 몰라서 못 씁니다. 얘도 축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쓰냐면 함수값만 씁니다. 네, 요것만 써요. 얘네들은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A는 0이 아니며 동시에 A, B, C는 모두 다 실수. 이런 전제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 안에서. 근데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봤더니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방정식에서는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 그래프로 옮긴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우변 y는 0의 그래프를 각각 그릴 때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랑 같은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렇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럼 이 포물선,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한다고 칩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그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그 위치에 근한 알파,
또 나머지 근 하나 베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까 1번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 상수보다 크다. 두 근이 만약 어떤 특정 상수 그냥 1이라고 합시다. 두 근의 위치가 1보다는 큰 쪽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름이 실근의 부호입니다. 실근은 교점의 x 앞에 같다고 그랬죠? 그럼 실근의 부호가 아니고 실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근들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놓이는지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하려면 첫 번째 강제로 두 근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치?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본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근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강제로 이 포물선을 X축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근을 발생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근이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강제로 X축과 만나게 하려면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근을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여기도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두 근이 서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면 두 실근이 주어되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근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을 뿐이지 이 두 실근이 서로 같다 다른 말이 없으면 함부로 다르다고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2차 방정식이야. A와 B의 문제가 다르면 A, B는 다른 거야? 그러면 이런 방정식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방정식이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A, B가 다른데 A, B를 똑같이 썼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알파, 베타가 서로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는데 서로 다른 문자라고 해서 그 서로 다른 문자니까 이 값이 서로 다를 거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한 것처럼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문자지만 그 문자가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알파, 베타지만 이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같다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을 쓴 이유가 뭐냐면 강제로 근을 끄집어내려서 X축과 만나게 해서 실근을 발생시킨다. 그치? 그래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야. 크다 작다는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실수에서 말한다고 그랬잖아. 허수는 크다 작다를 얘기를 못해. 실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려면 당연히 실수값이 돼야 되고 실수가 되려면 X축과 만나게끔 해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강제로 판별식을 써서 이 포물선을 X축으로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강제적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일단 그러면 끌어내렸지만 끌어내린다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조건이 안 맞거든? 1보다 모두 크다. 이게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 위치가 되려면 축을 잡아주는 겁니다. 축. 요 포물선은 축이 존재하죠. 이 축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두 근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다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공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축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걔가 1보다 크다. 이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아무데로 내려오면 안 되며 이 위치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는 이 위치는 알파와 베타의 무슨 점이죠? 중점이잖아요. 중점 구하는 방식은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지 않아?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죠. 그러면 이 축의 위치가 나와요. 그게 1보다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얘랑 위에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랑 알파, 베타를 2분의 나눈 거는 같은 말이야. 이게 왜 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잘 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 공식이 뭐니?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걸 2로 나눈 값이거든? 그럼 2로 나눈 거잖아. 2로 나눈다. 마이너스 2분의 b를 2로 나눈다? 2분의 1을 곱한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 둘은 같은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두 근 사이의 축을 구하나? 축을 직접 구하나? 상관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세 번째, 축까지 잡아줬지만 마지막 잡아줘야 될 게 이게 그래프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마지막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까지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저런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1을 집어넣어서 뭐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돼요. 함수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양수가 된다까지 잡아야 완벽하게 저 그림이 성립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은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마지막 써야 됩니다. 아니, 안 써도 얘네 둘만 가지고 대략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알파, 베타. 투라던 두 점에서 만났죠? 네, 1번 판별식을 만족했어요. 그 다음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축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것도 성립했잖아. 하지만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1을 집어넣어서 나눈 함수값이 이 그림일 때는 양수이지만 이 그림일 때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완성하려면 함수값 위치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이번엔 똑같은 내용인데 2번 그래프로 갈까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이번엔 두 근이 1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럼 1번 조건은 동일합니다. 강제로 판별식을 써서 근이 발생하게끔 포물선을 x쪽으로 끌어내린다. 두 번째, 축의 위치를 잡는데 축의 위치가 살짝 바뀌죠? 부도가 반대로 바뀌어요. 1보다 오히려 축의 위치는 이번엔 작은 쪽에 가야 된다. 세 번째, 어차피 똑같이 x값에 1 집어넣어서 구한 함수값은 양수가 된다. 여기만 살짝 바뀌어요. 여기만. 요 부호가 살짝 다르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떤 상수보다 크다, 작다는 거의 같은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요거 말해요. 세 번째 그림. 이 그림. 이번에 이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되죠?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알파, 베타. 근데 두 근 사이에 1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두 근 사이에 1이 끼려면 당연히 봐봐. 두 근 사이에 1이 끼려면 포물선이 이렇게 강제로 x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야 돼요. 두 근 사이에 1이 끼려고 하다 보니까 두 근이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원래 없어요. 이 말 이해되나요? 다시.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끼려면 한 근은 1보다 왼쪽, 한 근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두 근 사이에 1이 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두 근이 어디 있으며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근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치? 두 근 사이에 1이 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중근이 되면, 만약 중근이 된다면, 두 근 사이에 1이 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 돼야 두 근 사이에 1이 낀다는 말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판별식 0과 같은 경우도 두 근 사이에 1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니까 판별식 조건은 이 조건에서는 안 써도 되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판별식은. 두 번째, 판별식은 생략. 두 번째,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 분의 b. 걔가 1과의 관계인데 이건 애매하지 않나요? 왜 애매해요? 두 근 사이에 1이 꼈지? 근데 축이 여기 있어. 근데 두 근 사이에 1이 꼈다는 걸 말하지 1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축 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축의 위치가 여기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위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은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겠고 어쨌든 1이 여기 있든 1이 여기 있으면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F1 값이. 1이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 함수값이 여기 있겠죠. 1이 만약 축에 있다 하더라도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음수인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생략, 얘는 못 써서 모르니까 못 쓰는 거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낀다 그러면 두 개 생략하고 저 3번만 쓰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실근의 부호할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걔랑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완벽히 다르지만 흐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네, 이겁니다. 대표제 15번, 오늘의 마지막 유형. 이 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값을 구하시오. 1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제로 두 근을 만들어야 되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라는 것보다는 큰 쪽에 놓이도록 그림을 이렇게 강제로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포물선 붕정이 붕 띄워두면 안 되고 일단 x가 만나도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 용도로 쓰이는 게 판별식이에요. 근데 두 근이 모두라고 됐지 두 근이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문제 잘 읽고 등호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걔가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세 번째,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4가 양수여야 된다.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써야 된다. 이런 케이스는. 판축함을 다 쓴다. 그럼 판별식. 1번. 짝수의 판별식이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3. 걔가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커나 같으므로 큰 짝짝이 되죠.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a-1, a-3, 0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a는 3보다 커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나와요. 두 번째, 이거 약분만 하시면 된다. 축의 위치 잡아놨으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따라서 a는 4보다 작다. 마지막 f-4. 이게 함수 f예요. 포물선의 식. 저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걔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합치면 플러스 13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따라서 a는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셋을 모두 만족한다. 이거 다 만족해야 되죠. 얘를 모두 만족한다. 수직선 그린다. 숫자가 4개 나왔죠. 제일 작은 게 얼마인가요? 1. 그 다음은 이게 3. 그 다음에 4분의 1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보다는 커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랑 두 번째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여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다. 크다. 다 겹치는 범위. 여기다. 여기가 다 겹친다. 그래서 4분의 13보다는 크고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잘 해두시면 나머지는 계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건 없는데 저 상황에 대한 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어떤 숫자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을 가지고 부등식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2번 안 풀었죠? 자, 2번.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두 근이 x축과 만나야 그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안 만나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존재합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은 생략한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a분의 b는 잘 모르겠다. 마이너스 1과 위치 관계를 알 수 없다.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축의 위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확실하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난 함수값은 여기 있다. f-1. 이게 x축 밑에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2a가 2보다 작다.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2번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 네, 2번은 매우 쉬운 내용이에요. 워낙 할 게 없어요, 2번은.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돼 있었지 않았나요? 1, 3, 4분의 13,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마지막에 F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4가 양수. 내가 아까 F4 마이너스 4가 음수로 풀었네, 내가 혹시? 그래,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이 그림이었잖아. 이 그림.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F 마이너스 4는 양수인데 내가 아까 혹시 음수로 풀었니? 그래?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양수. 그러네. 아까 내가 선생님 이거를 양수로 둬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인데 아마 설명하다 음수로 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셋 다 겹치는 범위가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쳐요. 답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커나 같고 A가 4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 아까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만 답이 나왔죠? 그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네, 그거는 여러분 좀 고쳐서 이해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정신 못 차렸네. 일단 푸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자, 2차 반응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을 구하시고,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떠올리려면 이 위치 관계를 적당히 그림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근이니까 어쨌든 X축과 만나게끔 그리긴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게 그립니다. 그럼 만나는 위치 알파랑 베타를 두고 이게 서로 같은지 다른지 말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뒀어요. 근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1, 2번을 붙여놓은 겁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조건과 두 근이 모두 2라는 값보다는 작다. 1, 2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1, 2번의 공통점은 확실히 똑같잖아. 1, 2번의 공통점은. 뭐가 공통이죠?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며, 두 번째, 축의 위치인데 축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이번에는 2보다 작은 쪽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끼는 겁니다, 축이. 세 번째는 함수값을 두 개를 각각 잡아줘야 돼요. 숫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f-2가 양수, 동시에 f2도 양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연립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범위를 4개를 계산해야 되죠.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k 걔가 0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 축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이게 2분의 k가 되겠죠. 걔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 f-2 4 플러스 2k 플러스 3k 양수. 그래서 k는 얘를 다 쓰면 5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 4, 마이너스 2k 플러스 3k. 그러면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건 인수분해 K-12 K가 0보다 커 나갔다. 따라서 큰 작자 K는 12보다 커 나갔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여기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는 4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는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이 넷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그린다. 숫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4. 그쵸? 그 다음 12. 이렇게 했네요. 첫 번째, 0보다 작거나 같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아서. 12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처음에 잘 보세요. 한꺼번에 보면 어려워. 천천히 정리하면서 봐야 돼. 흰색과 빨간색이 겹쳐야 돼요. 그럼 여기만 겹칩니다. 이 부분만. 여기는 안 겹쳐요. 일단 어차피 얘는 뒤에서 뭐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일단 답에서 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마이너스 4랑 0 있는 이 부분이죠. 얘가 겹쳤는데 이제 여기 있는 색깔 칠하다 보니까 어디가 겹치고 있냐면 여기가 겹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셋 다 겹치는 범위 여기인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마이너스 4보다도 크다. 마이너스 4보다도 커야 된다. 다 겹치는 범위는 아까 말한 여기입니다. 이게 근데 등호가 여기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등호가 붙었죠? 이게? 등호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단 크기만 한 거지 같은 게 아니니까 등호를 빼고 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